확실히 매수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실제로 거래가 된 곳도 많고요. 거래 문의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. 왜냐면 저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철저히 이제 투자 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다,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대표님, 이번에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 어떤가 해갖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, PD님도 지금 집 알아보고 계시잖아요. 제가 이제 부동산 한 1000군데 정도 컨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매수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실제로 거래가 된 곳도 많고요. 거래 문의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. 이게 설날을 전후로 그런 건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? 아마도 신생아 특례자금. 네, 맞습니다.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인가?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. 자,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난달 서울 매매 2000건 돌파.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. 주담대 금리도 내렸죠. 미국에서 금리 내린다고 했죠.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몇 프로인지 아세요? 1%대에서 2%대. 맞습니다. 근데 아쉬운 건 걔네들이 9억대까지만 되거든요. 9억 1000만원만 돼도 대출 대상이 안 돼요.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5억에서 한 7억 사이? 그런 저가 매물들이 많이 확실히 오르는데, 여기 소형평형이라고 돼 있잖아요. 소형평형이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이 저가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거래량이 회복을 한 겁니다. 마침 저도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도 갖고 있고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을 투자 플러스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위치가 좀 좋을까요? 지금 이제 2000시의 물건을 갖고 계시잖아요, 피디님이. 저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대 8억 원대 그 사이이면서도 사람들이 좀 수요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라인의 경기 남부권 그쪽이 좀 많지 않나. 분당은 당연히 이 금액대가 아니죠. 근데 뭐 수지 쪽이라든가 용인 죽전, 아니면 뭐 GTX가 있는 동탄역, 그런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소형평형 위주로 거래가 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피디님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계시잖아요. 네네. 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전세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? 지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. 사실은 4억 하던 게 5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좀 집을 살 생각이 드시나요? 와, 많이 들죠. 많이 들어요? 진짜 전세 가격이란 거 사실 보장받을 수 없는 돈인데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게 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전세를 할 수는 없거든요. 매매 생각이 많이 들죠. 특히나 요즘 시점. 근데 이제 전세를 들어갔던 시점이랑 현재랑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죠? 많이 올랐죠. 그러면 실제 부담하는 이자도 늘지 않으셨나요? 이자가 많이 늘어서 2배가 됐습니다. 두 배요? 근데 월세는 2배 가까이 오르진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월세는 뭐 제가 봤을 때 변동이 없다고 느껴져.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전세 사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주거비용이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고, 그 다음에 월세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. 근데 다시 이제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. 금리가 낮아지고 전월세 공급량이 없어요. 지금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,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도 제가 수요 입주를 가지고 왔거든요. 확대해서 보시면 2023년도는 좀 많았어요. 근데 올해부터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. 그래서 매매가도 뭐 지금도 굉장히 적정한 편이고 매물들이 널려 있어서 좋은 걸 골라서 살 수 있거든요. 제 생각에는 실거주자들이 지금 사기 괜찮은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살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물건은 제가 본 아파트 기준은 뭐냐면요, 초품하거나 초등학교랑 굉장히 가까울 것, 역세권인데 뭐 애매한 역세권 말고 좀 좋은 노선일 것. 예를 들면 신분당선, 분당선, 2호선 뭐 이런 게 있겠죠. 그 다음에 대단지일 것. 100세대, 2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정도 되는. 왜냐면 저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철저히 이제 투자 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다,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.
근데 초등학교는 그 수요를 6년 동안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어요. 왜냐면 초등학교는 100%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거든요. 중고등학교는 아닌데.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. 중학생들은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 나면 걱정 안 하잖아요. 초등학교 1학년들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늘 풍부하죠. 그래서 그런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초품화, 그다음에 역세권 일것, 대단지 일것. 그게 좀 중요합니다.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가진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. 일단 주상복합이죠. 네. 뭐 상업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세대수가 몇 세대죠? 세대수가 180세대. 초등학교는요? 걸어서 5분, 3분? 3분? 애매하네요. 엄청 가깝긴 해요. 네. 얼른 파시죠. 얼른 파시고 뭐 동탄은 좀 그렇고 뭐 죽전 뭐 이런 데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? 금액대가 맞으니까. 네. 뭐 오를 수 있겠죠. 네. 아무래도 오르는 퍼센테이지는 다를 것 같다. 제가 동탄 얘기 나오니까 동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네. 동탄 쪽은 뭐 같은 동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 차이가 바로 옆 단지인데 너무 크게 많이 나더라고요. 맞아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래도 동탄역의 그 파워가 다른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백화점도 있기도 하고 동탄역에서 멀어질수록 그냥 가격이 그냥 막 10억에서 막 3억이 되고 그러죠. 그러면은 10억인 아파트가 거품 아닐까요?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 시장 가격이 사실은 다 맞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. 학군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동탄역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천에 있는 물건도 그렇지만 다른 물건도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파시는 게 좋다고 봐요.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. 이때 빨리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앞으로 막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파실 분들은 지금 같은 찬스가 왔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.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했을 때 팔고,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그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. 자금 되면은 다시 거래 스톱이에요.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지금 빨리 팔아라 라는 거죠. 앞으로 뭐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있을 때 파시는 게 가장 좋고, 만약에 그래도 나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온다 그러면은 저희 매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매도왕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매도왕은 어떻게 다르죠? 매도왕은요, 일단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내놔줍니다.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이 지역의 부동산이 내 매물을 모를 수가 없게끔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, 뭐 사진을 뭐 예쁘게 하는 것도 물론이고 온라인에 홍보도 해드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리고, 정말 팔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전부 다 합니다.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요. 저희가 대신 응대도 해드리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, 제가 또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매도가 되는지, 왜 지금 매도가 안 되고 있는지 좀 진단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제가 사실 부동산 한 군데 내놓는 것만 해도 정말 귀찮더라고요. 맞아요. 물어보는 것도 많고 효과가 있는지도 참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